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41강신으로서 이 주택의 건설 등 세 번째 시간 5.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규정 6. 주택의 건설 7. 사용검사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에서 첫 번째 규정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입니다.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자, 소유권 확보입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예외.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억.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의제되는 경우 포함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자,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자, 사용 권한 확보. 자, 사용 권한 확보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20% 이내에 있는 것들은 매도 청구 대상,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겁니다. 사용 권한 확보한 경우. 세 번째, 디귿.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국가 등입니다. 국가 등이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네 번째, 리을.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체적인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업 주체가 공사 시작에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지의 소유자,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나 또는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요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매도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 어떤 경우냐면, 요 경우 1-기억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인데, 상기한 요 1-기억, 요 경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1-기억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매도 청구입니다. 그게.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 협의는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기억,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자,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겁니다. 95%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자, 이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의 소유자, 예, 이게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 이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기억의 경우고, 니은은 기억이 아닌 경우예요. 자, 기억 외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교실 10년 이전에,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10년, 요게 중요합니다. 10년 이전, 오래 산 사람이죠.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이런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 제외한 다른 소유자에게, 제외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에게는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규정을 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한 상태입니다. 80%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한 가능 상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 이전 10년 이전에 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를 요구해서 95%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95% 이상을. 그러면 95% 이상이 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든 대지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가 가능하니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소유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계를 밟으라는 얘기죠. 일단 80% 확보해서 그 10년 이전에 그 취득해서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매도 청구를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95%를 넘어가면 그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보유한 사람에게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단계를 거쳐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정장치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게 한 규정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게 한 규정 세 번째입니다. 자, 매도 청구가 두 번째고, 세 번째,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입니다. 소유자가 확인이 안 돼요. 소유자 확인이 안 되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 즉 사항경 1-기억,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금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매도 청구를 좀 해야 되는데 소유자를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자, 이럴 때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자, 일간신문,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거니까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합니다. 2차례 이상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공고하라는 얘기예요. 돈 주고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 지난다. 자, 이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의 대지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 사업 주체는, 자, 이렇게 소유자 확인하기 곤란해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매도 청구 대상이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자, 그러면 이 감정평가 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공탁을 합니다. 공탁. 법원에 맡기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탁을 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평가금액, 그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자, 감정평가 금액, 감정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감정평가액. 그건
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토지의 출입 등. 토지의 출입 등. 출입 등, 토지의 출입 등의 주체가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토지에 출입을 하는가. 이 주체는 사업 주체의 사업 주체. 이 사업 주체인데, 이 사업 주체는 바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이런 사업주체들이 토지에 출입을 하는 주체고요. 그 내용, 어떻게 토지에 출입을 하는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 자, 조사, 그리고 측량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예요.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어떤 행위? 첫 번째 기억. 타인 토지에 출입. 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요.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합니다. 출입할 수 있고요. 니은. 두 번째로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자, 일시 사용도 가능해요. 재료를 쌓아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시 도로, 활용할 수 있고. 자, 디귿 세 번째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 중목, 토속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이러한 장애물 변경, 그리고 제거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에 출입을 하면 어떠한 법률을 준용하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토지의 출입 등의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그럼 이 토지, 남의 토지를 쓴 걸 사용한 거니까 출입하고, 이런 손실을 줬을 때는 손실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 손실보상. 그래서 손실보상 의무자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바로 사업주체가, 자, 이 사업주체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의무자는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자, 손실을 입힌 자하고 손실을 입힌 사람하고 받은 자가 협의를 해서 손실을 잘 받으면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그 사업주체의 토지 등의 사용하고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은 우리 교재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7 간선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 간선시설의 설치입니다. 간선시설 설치. 간선시설 설치 대상. 첫 번째 설치 대상. 그 사업주체가 단독주택 100호 이상입니다.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예요.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이런 것 또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업. 자, 지방자치단체. 자,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자, 지자체는 이러한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 해당 지역에 전기, 그다음에 통신, 가스 또는 난방,
공급하는 자, 난방을 공급하는 자.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이 전기, 통신, 가스 시설, 그리고 지역 난방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디귿. 국가. 자, 국가는 뭘 설치한다? 우체통을 설치합니다. 우체통. 그렇죠. 우편도 필요합니다. 예. 자, 설치 시기. 그럼 언제 설치를 하는가? 설치 시기입니다. 자, 설치 시기는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설치할 때 그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설치 비용. 자, 설치 비용.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의무자가 부담한다. 의무자.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설치 비용은, 자,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도로하고 지금,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거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몇 퍼센트 범위? 50%의 범위에서 누가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규정, 8번째,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그리고 9번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등은 여러분들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6, 주택의 건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 주택의 건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건설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는 착공신고 합니다. 착공신고. 그래서 먼저 설계와 관련해서는 1.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택을 시공하는 자, 시공자입니다. 시공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착공신고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착공신고하는 겁니다. 공사에 착수한다는 착공신고요. 그런데 시공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시공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 이 시공은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가 합니다. 건설사업자. 그래서 건설사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시공을 할 수 없게 시공 제한을 둡니다. 다음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그 사용 완료에 따른 사업 완료. 예.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을 다 지은 거예요. 자, 사업 완료를 하면 이 사업 완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검사를 받는 겁니다. 이 사용검사가 끝나야만 사람들이 그 주택에 입주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검사에서 이제 사용검사권자, 사용검사를 하는 자, 누가 사용검사를 하는가?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합니다. 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두 번째. 이 사용검사의 시기입니다. 시기. 사용검사의 시기는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사용 시기. 자, 이제 사용하는
이거는 사용 검사 시기고 지금 시기는 바로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사용 시기. 사업 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는 요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 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은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언제냐? 사용 검사를 해야만 해요. 사용 검사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방금 예를 임시 사용 승인이 나왔는데 그럼 이 임시 사용 검사의 두 번째 임시 사용 승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그 임시 사용 승인의 시기가 있어요. 1. 임시 사용 승인의 시기. 첫 번째 주택. 자, 주택 건설 사업. 자,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자, 동별로 공사가 완료돼야죠. 공사가 다 끝나야. 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로 임시. 자, 두 번째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요. 자,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자, 이 구획별 공사 구획을 말하는 거예요. 공사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역시 공사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의 승인은 사용 검사권자는 임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부 제41강 시간이었고 이 주택의 건설 등 세 번째 시간으로서 5.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규정, 6. 주택의 건설, 7. 사용검사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